자, 우리 이번 단어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존재에 대하여. 존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 첫 번째가 대타 존재, 그다음에 대자 존재,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즉자 존재라고 했다. 자, 사르트르 구토를 읽으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사르트르 구토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한번 보자. 우리 주변에서 가짜 존재들을 한번 폭로해 보도록 하자. 자,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만, 페이지별이야.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만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답안지가 104쪽인가 그렇다. 104쪽 가보자. 104쪽에 가면 각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 밑줄을 긋고 페이지별로야. 밑줄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제목도 정한다. 제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한 문장 밑줄을 근 내용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알겠지? (93쪽이다) 수요일, 나는 카페 안을 되돌아본다. 코미디다. 누구나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서 먹고 있다. 아니, 먹지 않는다. 그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 힘을 회복하고 있을 뿐이다. 먹는 행위가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되는 거지. 그들에게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이고 미묘한 관심사가 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며칠 전 독학자에게 듣지 않았던가. 이 독학자는 지금 이 녹황탱이 여기 주인공인데 녹황탱과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다. 혼자 공부하는 약간 젊은 학자야.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지. 며칠 전 독학자에게 듣지 않았던가. 이 거대한 중합을 시도하는데 중합 합쳐서 만드는 거지. 누사피해보다 더 나은 후보자가 없다라고. 누사피해 무슨 철학자 같아?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 우리는 별로 중요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각자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다 생각하지. 대단하다고. 저 세일즈맨보다 수완 치약을 판매하는데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나를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다른 관점이다. 나는 무의미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존재하고 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설득할 재능이 있다면 저 멋진 백발의 신사 옆에 앉아서 존재의 모습을 설명했을 것이다. 이거야. 강조해보자. 내가 설득할 재능이 있다면. 존재는 설득할 수 없는 거야. 재능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 다음 그 신사가 지을 표정을 상상하면서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독학자가 놀라 나를 바라본다. 나는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너무 웃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자, 여기까지. 밑줄을 긋고 밑줄을 중심으로 제목을 정하고 한 문장으로 내용을 한 문장 아니어도 때 두 줄로 정리해보자. 두 줄로 요약하면 돼. 두 줄. 자, 시간은 2분. 바로바로 넘어간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즐거우신가 봅니다, 선생님. 독학자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실체이고 존재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존재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랬더니 독학자가 조금 엄숙한 표정을 짓는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야, 그치? 육황탱이 얘기한 거를. 그는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너무 열심히 웃었다. 여러 사람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후회됐다.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천천히 반복해 말한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그치?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 아마도 선생님은 인생은 목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비관적 패시미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럽게 말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광탱은 당연히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도 설명하고 싶지 않다.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렇지? 이 독학자가 알아들을 리도 없고 미국 작가는 편안한 어조로 독학자가 말했다. 자발적으로 낙관적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면 삶은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행동하고 시도해야 한다. 그런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광탱의 이야기다. 아니, 독학자의 이야기. 그리고 녹황탱의 생각이다. 자, 한 문장만 밑줄을 긋고 그걸 중심으로 두 줄로 정리한다. 제목도 정하고 시간은 한 2, 3분 2, 3분 동안 2분이 좀 빠를 수 있으니까 한 2, 3분 동안 해봐. 자, 다음으로 간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나는 말했다. 그 말은 오히려 이 카페에 있는 영업사원 두 젊은이들 백발신사에 의해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호의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뭐지? 그 말. 옆에서 나와 있지? 그 말.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행동하고 시도하면 의미를 부여하면 삶은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은 그런 말은 행동해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카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허위라고 생각한다. 허위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독학자는 조금 교활하고 엄숙하게 미소 지었다. 제 의견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의미를 멀리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 나는 그가 휴머니스트인 것을 잊었다. 잠시 동안 그는 쇠고기 스튜의 절반과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빵 한 조각을 다 먹는 동안에만 침묵을 지켰다. 자, 여기 밑줄 한번 봐볼게. 잠시 동안 그는 쇠고기 스튜의 절반과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빵 한 조각을 다 먹는 동안만 침묵을 지켰다. 인간 존재가 이런 것이라는 거 우리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 인간이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랑을 가진 이 사람은 독학자지 자신에 대해 완벽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맞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정확하고 요령 있게 말할 줄 몰랐다. 그의 두 눈은 인정으로 가득하다. 그 점에서는 분명하다. 그러나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정으로 세상이 해석되는 건 아니지. 과거에 나는 파리의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이야. 같은 말이야.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와 같은 말이다. 들과 교류할 때 나는 그들의 인간이 있어요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다. 지금 독학자가 한 말이지. 인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독학자와는 다른 것이었다. 비로관과 어떤 인본주의자의 대표적 철학자이지. 자, 비로관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는 마치 벌거벗은 얼굴을 보여주려는 듯 안경을 벗었다. 그는 슬픈 눈과 무거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곤 했다. 내 인간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 그 시선이 나를 훑어보았다. 사람이 있네, 사람이. 친구, 사람이 있어. 라고 리듬에 맞춰 말했다. 그 중에서 어리석게도 있다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새롭고 훌륭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그의 큰 날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 있다와 존재한다는 다른 거다.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있다와 존재한다는 다르다. 자, 이 세 번째도 밑줄을 한 문장 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제목도 정하고 시간은 2, 3분. 자, 다 했지. 자, 그 다음에는 독학자의 멈칫에는 그런 세련됨이 없다.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은 순진하고 촌스럽다. 그는 시골의 인본주의자다. 인간이란 나는 그에게 말하려고 한다. 인간이란 근데 당신은 인간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군요. 당신은 늘 혼자 있고 항상 책에 묻혀 있으니까요. 당신은 인간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군요. 당신은 늘 혼자 있고 책에 묻혀 있으니까요. 이게 독학자가 자신이 인간 휴머니즘에 빠져 있고 인간의 목적이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이제 당황한 거야. 독학자가. 독학자는 당황하면서 손뼉을 치며 음흉하게 웃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해십니다. 실례인 것 같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십니다. 는 잠깐 생각에 빠졌다가 음식을 슬쩍 삼켰다. 이것도 그렇지? 우리 인간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거야. 먹어야 사는, 존재하는. 자, 그의 얼굴은 새벽 하늘처럼 빛나고 있다. 무언가 할 말이 떠오른 것이다. 그의 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몸을 기대 귓속말을 했다. 귓속말을 한다. 선생님의 오해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소심해서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독학자는 말했다. 지금이 그 기회군요. 말해란 얘기지? 그래서 말하세요. 그런 얘기지.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멈춘다. 혹시 선생님 귀찮게 하지는 않겠나요?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말하라는 얘기지 계속. 그는 다행이라며 한심을 쉬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넓은 시야와 비판적 지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몇 달 전부터 나는 선생님에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지냈으며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장 밑줄을 긋고 제목을 정하고 그 밑줄 친 문장을 중심으로 전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시간은 2, 3분. 자, 다섯 번째. 그의 접시는 방금 가져온 것처럼 깨끗하게 비어있다. 먹을 거 다 먹는 거야. 인본주의라 휴머니스트라고 하면서 실제로 먹는데 한눈 팔린 그냥 존재적 사소한 생명체일 뿐이라는 거야. 나는 갑자기 내 접시 옆에 갈색 소스 속 닭다리가 있는 작은 스테인리스 스틸 접시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 록캉땡 자신도 먹어야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다. 제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위대한 생각을 가져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우리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사르트르는. 조금 전에 나는 독일에서의 포로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이지? 독일 포로 수용소겠지. 전쟁 전에 나는 혼자였지만 나는 혼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르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대해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걸 잘 몰랐었죠. 우표 수집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말을 멈추었다.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피곤하신가요? 어쨌든 선생님을 지루하게 하는 건 아닌지요? 아니요, 재밌어요. 저 하란 얘기지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입대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입대해서. 저는 최전선에서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군인들이란 너무 저속했기 때문이죠. 1917년 저는 죄수였습니다. 3.1운동 일어나기도 전이네. 그치? 많은 군인들이 죄수의 삶을 통해 어린 시절에 신앙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독학자는 열심히 눈동자 위로 눈꺼풀을 내리면서 말했다.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과학에 의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수용소에서는 인간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을 긋고 제목을 정하고 두세 줄로 핵심 내용,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알겠지? 밑줄을 긋고 두세 줄로 정리한다. 자, 다음 보자. 그들은 운명을 용감하게 견뎠습니까? 록강탱이 말이지. 네, 그는 모호하게 말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들은 이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큰 헛간에 우리를 가두었고 약 200여 명의 죄수가 그 안에서 서로 몸을 가까이 묻히고 있어야 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문을 닫아버려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졌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있었고 서로를 잘 볼 수 없었지만 서로를 느꼈습니다. 각자는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금 초기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거의 지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때 저는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저는 형제처럼 그들을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을 모두 안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헛간에 갇힐 때마다 나는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강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내 닭을 먹어야 한다. 식었을 것이다. 독학자는 이미 다 먹고 직원이 접시를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 제 눈에는 헛간은 신성한 곳, 신성한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경변을 따돌리고 혼자 숨어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이전 기쁨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일종의 황홀경에 사로잡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경비병에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자, 뭔가 감동스러운 경험을 한 것 같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 문장 하나에 밑줄을 긋고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시간은 2, 3분. 자, 더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번째 이야기서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자. 자, 답을 다 쓴 다음에 스톱하도록 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